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2023년에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 교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젤렌스키가 블랙락에 우크라이나를 팔아먹는 예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제기한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내는 셈 치고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전쟁의 참상과 실패한 외교를 직접 목격한 고도로 숙련된 군사 전문가 로버트 그리스폴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왜 그것이 서유럽과 미국에게 재앙이 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자제해야 합니다. 로버트 그리스폴드는 군용 야간 투시경, 열화상 투시경, 소총 조준경 및 기타 유사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의 CEO이기도 합니다. 그리스폴드에 따르면 러시아는 포병과 같은 재래식 근접 지상 기반 군사 장비에 매우 강하고, 또한 비방사성 연료를 사용하는 공기폭발물, 열압력 폭탄과 회피 기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운반 및 다중 재진입 전달체가 있는 ICBM을 포함한 핵탄두 분야에서 매우 강력하고 유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폴드에 따르면 러시아는 그 밖에 선택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무기체계와 군사적 대응을 잘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만일 우크라이나와 미국인 계약자들이 계속 하이마스를 사용해서 도발을 지속한다면 러시아가 포병과 직사 화기를 사용하는 낮은 단계의 전투에서 열압력 폭탄 및 전술 전장 핵탄두로 바로 도약해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그리스폴드가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계약자로 활동하고 있는 제복을 벗은 미국 군인으로 알려진 하이마스 요원에게 주요 정보, 위성 이미지 및 표적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가 그러한 대응을 하도록 의도적으로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마스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며 능숙하게 작동하려면 수개월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부의 주요 군사 및 기반 시설을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로 공격하고 수십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봄이 되어 얼어붙은 땅이 해동되기 전에 감행할 것이 거의 확실한 이번 공격으로 키예프 정권을 무너뜨리고 젤렌스키가 서쪽으로 도주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토군과 폴란드군은 후퇴하는 우크라이나군을 무시하고 일종의 완전지대를 만든다는 구실로 서부 우크라이나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 폴란드는 과거 그들의 영토였던 이 안전지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과 나토군은 러시아군과 직접 교전하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 결과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직접적인 전쟁이자 완전한 선전포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2024년에 매우 가능성이 높은 결과입니다. 러시아는 러시아의 실전적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미국 국무부 지도자들이 푸틴 암살과 러시아 자체의 완전한 파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제는 이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양면전을 한 능력이 없고 중국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직접 충돌할 때 중국은 공격할 기회를 기다리면서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그리스폴드는 경고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양의 무기와 군수품을 보냈기 때문에 미국 본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취약하며, 공급망 붕괴와 국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국방성이 우크라이나로 보낸 탄약과 군수품, 무기 및 기타 장비를 채워 넣으려면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일부 군사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압도적 포병 능력과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가동되는 국내 군수품 생산 인프라 때문에 미국이 러시아와 단일한 전쟁조차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만에서 중국과 두 번째 전선을 추가하면 미군이 두 전쟁터에서 전투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 해군을 보유하고 있으나 부패하고 협박당한 바이든이 퇴각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고, 그의 타협적 장군들은 실제 전투 준비가 아니라 무기업체의 배를 불리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펜타곤은 군대의 트랜스젠더리즘과 여성화를 밀어붙이고, 러시아와 중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미 육군이 비만, 약물 중독 및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병력 충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19세 청년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감행하던 시절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19세 미국 청년은 펑크난 타이어도 교체하지 못하고 애매한 소총은 무거워서 들지도 못합니다. 러시아는 모든 대륙의 해안 근처에 100메가톤 핵탄두를 설치하고 위성 방송 발사 명령을 기다리는 포세이돈 수중 원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는 엄청난 양의 방사성 바닷물로 해안 도시를 침수시키는 매우 두려운 방사능 쓰나미를 방출하여 이 지역을 적어도 300년 동안 사람이 쓸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 시스템 중 하나는 미국 동부 해안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효과 반경에 노포크, 워싱턴 DC 그리고 뉴욕시티가 들어있습니다. 또 다른 무기는 영국 해안에 배치되어 런던과 영국 전역의 다른 저지대 도시에 방사능 지옥을 퍼부을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후의 날 둠스데이 무기는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실전 배치되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전멸을 목전에 두고 있는 미국이 엄청난 규모의 무기와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서 러시아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1,100억 달러는 러시아의 국방 예산보다 많습니다. 러시아가 어떤 시점을 선택하든 미국을 종식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포세이돈 최후의 무기에 대한 방어책은 없고 러시아의 핵 탑재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효과적 방어책도 없습니다. 푸틴은 원하는 시간에 런던, 베를린 또는 워싱턴 DC와 같은 도시에 핵 공격을 퍼부을 수 있습니다. 바이든과 젤렌스키는 그들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 푸틴에게 방아쇠를 당길 충분한 이유를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영토 내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 러시아 신병으로 가득 찬 막사를 공격합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비대칭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푸틴이 러시아의 하이마스 공격을 퍼붓고 러시아에서 사보타지 폭발을 실행하는 미국에게 보복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군 지도자들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 땅에 있는 펜타곤을 공격하고 미국의 군사 인프라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미군의 대응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 항공모함을 파괴하고 미 해군을 약화시켜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미국의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수요일 젤렌스키가 국가 재건을 위해서 예비 계약을 맺은 세계의 최대 투자회사 블랙락의 최고 경영자 레리 핑크와 투자 조정을 위해서 화상회의를 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 보고서에 따르면 블랙락은 미국 주택시장 왜곡의 주범입니다. 블랙락은 막대한 자본으로 그것이 주택을 보유한 지역에서 주택을 대대적으로 매입해서 가격을 급격하게 올려 자산 이득을 취하고 노동자를 밀어내어 결국 막대한 자본을 가진 부유한 기업이나 투자회사만이 부동산 시장에 남아있게 만듭니다. 휴스턴에서는 억만장자 레리 핑크가 최근 주택 구입의 4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웃 전체를 사서 막대한 임대 수익을 얻습니다. 젤렌스키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달러를 가지고 블랙락과 함께 우크라이나 부동산을 장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젤렌스키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려고 작년 말 뉴스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차단하는 정부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미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 발동된 계엄령 하에서 언론을 국유화해서 언론 자유단체의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키예브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2022년 12월 29일에 서명된 이 법은 뉴스 대행사에 대한 우크라이나 방송 규제기관의 권한을 극적으로 확장하여 이제 인쇄물과 온라인 소스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 조치는 출판물의 운영 허가를 획득하도록 요구하며 적절한 서류가 없는 모든 미디어 조직은 폐쇄될 수 있고 허가를 배포하는 기관은 젤렌스키의 통제하에 있게 될 것이라고 키예브 인디펜던트가 덧붙였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